다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시점을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왜 그런 이야기가 됐느냐. 다주택 다 해놓고서 나중에 막 완화될 때까지 계속 버티고 그러다가 다른 것들을 잘 팔고 자기 찌거지 하던 집도 장특공제 받아서 양도세 거의 안 떼고 비싸게 팔고 일로 차익 올리고 얘가 살던 집은 더 많은 차익을 올리고 그냥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보는 느낌이 드니까 다주택자 장특공제 강화를 한 거죠. 그러면은 2023년 1월이 되기 전에 매물을 내놓아라. 이런 상황이죠. 올해 어땠어요? 양도세 강화되기 전에 매물을 내놔라 라고 했을 때 매물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3월 공시가격 발표 이후 급격히 늘어났죠. 매물 줄었다. 아무리 이 이야기 해도 그때 늘어난 매물만큼도 안 줄었다.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양도세를 그만큼 내더라도 다른 부담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집어넣은 매물도 있지만 남아있는 매물도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거래가 됐다는 걸 보면은 매물은 잠금이 아니라 팔린 게 맞는 거죠. 혹은 차명 매수를 했다든가 증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어떻게 바뀐대요? 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특공제의 기준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택 10년 가지고 있었는데 한 7년 처음에 살다가 한 채 더 사서 한 3년 가지고 있다가 얘를 팔았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10년을 인정을 받지만 2년 뒤에는 5년 보유하고 팔면은 보유기간을 없애버린다는 소리죠. 이게 핵심이 뭐냐면은 다들 매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엄청난 수요 감소를 이끌어낼 것이다. 적어도 1주택자가 추가 매수를 하는 데에 있어서 특히 장기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부터 추가 매수가 굉장히 억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매물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추가 매수 막히죠? 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제까지 내놔라? 22년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란 뭐냐?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 보유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 금액을 산정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즉 뭐예요? 공제가 없어지는 거죠. 양도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다. 최대 80%까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이죠. 그러니까 공제 혜택이에요. 양도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더 커진다. 또 나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뭐 다주택자만 때리면 똘똘한 한 채.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뭐예요? 솔직히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좋은 것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는 게 똘똘한 한 채죠. 그렇다면은 다주택자들이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를 산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매물 잠김이 심해진다. 이 뭔 개소리야! 똘똘한 한 채라는 게 다주택들이 처분하고 가장 좋은 한 채로, 왜냐면 다주택 규제가 세지니까. 그래서 만든다는 게 똘똘한 한 채인데 똘똘한 한 채인데 매물 잠김은 더 심해진대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 볼까요? 양도세 부담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차라리 증여를 고려하게 될 것. 증여 다 했어요. 이번에 증여 엄청 많이 했다며. 더 증여돼요? 증여할 사람들은 다 했다. 매물 내놓고 차라리 증여를 고려하게 된다. 바람 아니에요 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양도세 과세 부담보다 커야 매물이 나온다. 비과세 혜택이 양도세 과세 부담보다 크면은 투기 수요가 몰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전월세 주택이 줄어든다. 아니 뭔 소리야. 자,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안 내놓고 요걸 뭐라 그래요?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를 임대를 놓는 거죠. 빈집으로 둘 거예요? 전세 안 받고 두면은 그거 이자 부담까지 떠안게? 월세도 안 놓고? 이게 다 매물 잠김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게 그대로 임대 매물로 나오는 거죠. 근데 매물 잠김을 임대 매물 잠김으로 은근슬쩍 바꾸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매매 시장이 원활해야 왜 전세 시장이 안정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더 잠긴다. 더 잠긴다면 2023년 그때부터는 더 잠길 수 있더라도 그 이전까지는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겠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 했었죠. 작년 6월에 왜 거래량이 늘었을까요? 매물도 늘고 수요도 동시에 늘었으니까. 수요는 왜 늘었어요? 금리 떨어져서. 매물은 양도세 완화. 근데 양도세 완화 때문에 매물이 늘었으니까 양도세 완화해야 된다. 수요가 같이 늘어나면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작년 6월부터 집값 더 뛰었죠. 매물 많이 늘어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매물이 이만큼 늘어나는데 수요는 이만큼 늘어나게 되면은 절대 안 떨어지죠. 단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 떨어졌기 때문에 실수요가 많이 들어온 거고 그 사이에 전세가 올리면서 갭투기 수요까지 같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취득세 양도세 같이 강화하니까 갭투기가 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도 안 나오는 거고 투기 수요가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이유가 없어졌다. 그런데 다시 풀어주란 얘기죠. 매물 잠기니까 또 집값이 더 오른대요. 폭등한다. 자꾸 여론 저렇게 만들죠.
그러면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은 아 그래 기자가 저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카페 같은 데 막 가가지고 매물 잠김으로 집값 폭등한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 돌리면서 호가만 높이고 있죠. 호가만 높여가지고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 신고가 거래 비중 얼마나 높아졌냐. 아니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다가 거래 자체가 완전 절벽이 됐죠. 매물 잠김 때문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면서 그런 여론해가지고 호가 높이고 계속 버티고 있는 동안 본인들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리 올라가가지고 전세 떨어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죠. 서울 아파트 양도세 중과 때문에 1년 전보다 35% 급감했고 매매는 80% 떨어졌다. 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비교 시점 굉장히 본인들 유리하게만 갖다 썼죠. 그래프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지금도 매매 80% 줄었다. 이거 매물 잠금 때문이다. 매물 4만 건 벽 깨졌다. 이런데 그래프 보면 어때요? 이때 양도세 중과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이때 뭐였어요? 허위 매물 단속 들어가서 이때부터 보는 게 맞죠. 그러면 매물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양도세 강화 전에 팔려고 이땐 법인 양도세 강화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팔려고 내놨다가 들어가고 팔려고 내놨다가 들어가고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1년 전이랑 비교하는 거 개같은 소리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허위 매물 잔뜩 있을 때 허위 매물 단속 때문에 매물 줄었다 라고 기사 내던 기자들이 이제 와서 1년 전이랑 비교하고 있어요. 저거 거짓말이죠. 왜 그러면 저기서 저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냐. 왜 설명을 안 해요? 지들이 불리하니까. 지들이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도 아파트 가장 많이 샀고 타지역 매입량 역대 최대래요. 어디 많이 샀어요? 고양시 2020년에 김현미 장관 까느라고 눌러놨던 데죠. 언론에서. 그러니까 올해 많이 되는 거죠. 남양주 의정부 덜 올린 지역이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남부 쪽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경기도 거래량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서울 거주자가 타지역 매매 거래량이 더 늘었다. 아 그리고 경기도 최대. 그럼 경기도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부터 봐야 되겠죠. 그냥 경기도 거래량 2020년 상반기에 22,000건 가까이 되는데 지금 19,000건이죠. 경기도 줄고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일단 인천,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이쪽으로 퍼진 거죠. 자 그럼 인천은 실수요들이 이동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동했다고 칩시다. 다른데 어때요? 강원, 충남, 충북, 전북 비규제 지역이니까 비규제 지역은 뭐예요? 양도세 중과가 약하죠. 조금 더 전반적으로 규제가 약하다. 왜 비규제 지역으로 번지느냐? 규제가 강한 지역으로 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들이. 그러면 규제를 강하게 하면 투기 수요가 억제가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기사다. 어디 몰려요? 충남. 왜 충남 몰려요? 비규제 지역인 인근 지역으로 수요가 발길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 지역인 인근 지역. 비규제 지역이니까 산다. 세부적으로 보면 뭘 많이 사는 거예요? 지금 나뉘고 있죠? 3억 미만 플러스 1억 미만. 3억 미만을 보는 인간들은 뭐 때문이요? 취득세, 양도세, 틈세라고 하죠. 양도세 틈세는 3억 미만, 취득세 틈세는 1억 미만이죠. 1주택의 경우 취득세 세 채 이상이면 12%인데 1억 미만이니까 1.1% 부과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읍면지역 3억 미만은 양도세 중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게 뜻하는 게 뭐예요? 양도세 중과 규제를 피하니까 샀다. 즉 양도세 완화하면은 이야기하죠. 양도세 중과를 없애버린다.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매물이 나온다. 1억 미만, 3억 미만을 사는 이유는 양도세 중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6억까지 풀면은 6억까지 투기가 몰리겠죠. 9억까지 풀면 9억까지 투기가 몰리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너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은 무슨 모순이냐. 양도세를 강화해서 투기 수요가 억제가 됐다라는 거죠. 투기 수요가 억제가 돼서 투기 수요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실수요들을 끌어들이려고 영끌, 패닉바잉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사도록 만들고 그 틈새를 타고 들어서 갭투기가 똑같이 성행을 했죠. 갭투기도 엄청 많아요. 영끌 외에도. 왜? 전세가까지 같이 올렸으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던 전세가와 매매가를 다 영끌, 탓으로 넘기면서 실수요들한테 털고 또 하나는 그들이 집값을 올리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거래량이 없어요.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물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 이후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 사람들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안 팔고 버티면 계속 손해죠. 전세는 계속 올릴 수 있을까요? 금리 올라가면 전세가도 떨어져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타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진짜 공급 부족을 만들든가 투기 수요를 유도하든가. 진짜 공급 부족을 만드는 방법은 멸시를 늘리는 거고 투기 수요들을 늘리는 방법은 뭐예요? 취득세랑 양도세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어요. 장특공제 강화는 양도세 강화가 아니라고.
다주택자들 한 채 남기 전까지 나머지 매물들에 대해서 양도세가 더 강화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23년부터 다 팔고 그 한 채에 대해서 감면해주던 혜택을 없애겠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 양도세 강화예요? 다주택자들이 더 세금 많이 내요? 아니요. 한 채 남기 전에 나 실거주할 거 말고 나머지 매물 처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근데 문제는 나 실거주할 그 한 채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팔아라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양도세 강화인 것처럼 엮고 있다. 결론, 장특공제 개편은 양도세 강화랑은 다르다. 더 매물이 잠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똘똘한 채라고 해놓고 매물 잠김이라고 한다. 이 말 자체가 모순 아니냐. 그리고 양도세 풀어야 매물 늘어난다 해놓고 3억 미만 갭투기 늘어난다. 읍면지역에. 이런 거 보면은 양도세가 매물은 둘째치고 매물 잠김보다 더 강력한 거는 투기 수요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 장특공제 강화되면은 23년부터 혹은 지금이라도 그때까지 팔 자신이 없으면 핵심은 뭐예요?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 채 이상으로 늘리는데 굉장히 꺼려지는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런 점에 대한 해석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양도세 강화하면 매물 잠김이다. 이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그런 것에 넘어가지 마시고 거래량 더 잠길 겁니다. 더 사는 사람 없을 거고 그러면 결국에 부동산은 황금성이고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세금이 나가고 부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티고 양도세 강화되면은 내기 싫으면 안 내시면 돼요. 다 떨어진 다음에 안 내시면 되지. 양도소득세니까. 그리고 23년에 있을 일 가지고 지금 매물이 잠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넘어가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